네, 반갑습니다. 갓선생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 시간 sem코 종목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려보면은, 요번에 이제 미국 그 스프리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이 sem코가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나오고 있던 뭐 그 루머들, 그런 이제 관련 내용들, 그런 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영상은 지금 요 보시면은 이전 이제 5월 12일 날 올려드린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거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시간에는 이 기업 내용보다는 이제 현재 이제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투자 뷰들, 투자 전략들, 좀 몇 가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면은 현재 지난번 이야기 드렸던 날짜가 이제 5월 12일 날짜였는데,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한 200%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보면 한 200%, 220%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얘가 진짜로 그렇게 두 배? 그러니까 두 배가 아니죠. 이건 그만큼 더 많이 뛸 만큼, 예, 이 기업이 정말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는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일단 생각하기 앞서서,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시가총액 구하는 공식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가총액 구하는 공식이 지금 잠시만요. 자, 편의를 위해서 제가 좀, 어, 메모판을 좀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시가총액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은 현재 상장돼 있는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식 가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현재 시가총액이 1972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가총액을 뭐냐면은 내가 시가총액만큼의 돈을 갖고 있으면은, 즉 1975억을 갖고 있으면은 이론상 sem코 기업을 100% 다 인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em코를 인수하려면은 1972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지금 현재 6월 7일 날짜의 기준인데, 만약에 얘가 이제 급등 전 5월 7일 날짜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급등 전 5월 7일 날짜가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과거 차트로 넘어가면은 지금 5월 7일 날짜에 이제 급등 막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그래서 요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종가가 지금 5,780원입니다. 한번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상장 주식수 7936 681 곱하기 5월 7일 날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5,780원 하게 되면은 10억 100억. 실제로 5월 7일 날짜 기준, 즉 한 달 전 시가총액은 10억 100억 458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전 5월 7일 날 가격이 458억 원이면 이 sem코를 할 수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6월 7일 만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1972억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 한 달 사이에 얼마가 뛴 거예요? 한 1500억 정도가 이 가치가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진짜로 그 1500억 원치의 그 가치를 받을 만큼 요번에 그 이슈가 난 건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자, 그 가치를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최근에 요번에 공급계약건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공급계약 체결했던 내용을 보면은 매출액 대비 17%고 계약 금액이 54억 원짜리예요. 54억 원짜리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좀 그 내용을 보면은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이 사채는 넘기도록 할게요. 자, 유상증자를 5월 말에 받았는데, 자, 유상증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가 지금 보면은 5월 28일 날짜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3자 배정으로 운영자금
10억, 100억, 126억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누가 투자하냐면 쭉 내려보면은 이제 자연보감연구소 주식회사라는 데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128억 투자를 하고 그 매출액 그 공급계약 체결 요번에 난 게 아까 얼마였죠? 네, 까먹었는데 다시 한번 더 보면은, 네. 자, 계약 금액이 지금 54억, 55억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 가치가 지금 현재 1,500억, 한 달 만에 시가총액 1,500억이 뛸 만큼 그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걸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좀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면은 과거에 어 얘네가 지금 어디 사업장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남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경남에 지금 어, 경남 사천 사남면 해안 산업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소지의 소재지를 가보면은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거제도 쪽에 그 남쪽에 잡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실제로 그 사업장을 살펴보면은 구글 지도를 참고를 해서 얘네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경남의 시총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00억이었던 기업이 한 달 요 만에 500억 원이 뛰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골 지방에 있던 기업이 갑자기 한 달 만에 수도권 강남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그 지방에 있던 기업이 강남에 왔을 때 실제로 그 강남 주변 기업들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런 부분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전에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영상 5월 12일 날 들었던 영상이 뭐였냐면은 기업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지만은 이제 수급 주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수급 주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금융과 삼성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이 최근 이 주가가 뛰어오를 때 매수했던 주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지금 요번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금융, 삼성증권,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창구를 찾아보면은 아니다 다를까 이제 오늘장 순매수 들어오는 종목 중에 이제 창구 중에 보면은 NH투자증권이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매수가 붙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실제로 기업 가치가 좋아서도 이지만은 특정 누군가가 계속해서 시장가로 매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급 주체가 하나금융, 삼성증권, NH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지금 NH에서는 계속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게, 얘네가 그냥 무조건 자선 사업 하려고 하는 걸 매수하는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얘네도 수익,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언젠간 얘네도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포지션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얘네가 파는 시점에 우리도 함께 팔아야 그 고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지를 잡을 수 없지만 정확히 고점 부근에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최근 하나금융, 삼성증권, NH에서 이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NH투자증권은 오늘까지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증권이라던가 하나 쪽이라던가, 지금 보면은 일단 삼성증권 쪽을 보면은 삼성증권에서는 지난 5월 초에 급등 나왔던 수급이 붙었던 게 이제 5월 13일 날부터 좀 기준으로 잡아보면은 이때부터 뚜렷하게 좀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요 근래도 그냥 계속해서 좀 그냥 무난한 수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보는 게 이제 하나금융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금융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 투자를 보면은, 자, 하나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5월 초부터 계속해서 매수 움직임이 나왔던 게 눈에 보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5월 초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붙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물량을 던져내는 게 보이시죠? 5월 22일 날짜에도 한번 크게 던졌고, 그리고 요번 6월 4일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던지는 모습. 그리고 오늘 날짜에 추가적으로 지금 순매수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그 말은 즉 오늘 이제 매수는 안 하고 관망 또는 추가적으로 이제 던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즉 결국엔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은 얘네가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내던진 물량 있죠. 이거를 받아가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 주체가 계속해서 끌어올릴 만한 액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 개념인데, 똑같은 1억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자금이 있는데 한 명이 1억을 갖고 있는 거랑 한 100명이서 1억을 나눠 갖는 거, 누가 더 파워가 강할까요? 당연히 한 명이 더 강하겠죠. 왜냐면은 내가 딱 판단을 했을 때 1억을 한 번에 샀다가 팔았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100명의 인원이 1억을 나눠 갖게 되면은 누군가가 사더라도 그 자금이 일부밖에 되지 않고, 즉 이제 단합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빗대어 볼 때 지금 요번에 NH투자증권이 계속해서 순매수 들어오고 있지만은 매수 주체가 이제 NH 같은 경우도 지금 순매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도 만약에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최근에 주요 매수했던 주체들이 전부 다 포지션을 바꿔버리는 움직임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른 누가 큰 물량을 가져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손바뀜이라고 예상을 해서, 손바뀜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가 바뀌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데, 이 손바뀜이 아니라 최근 매수했던 주체가 던지는 물량을 다른 누가,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이 받아간다면은, 많은 투자들이 받아간다면은 이거는 손바뀜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이제 물량 던지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고점에서 물량을 던져서 세력들은 나오고,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가 점점 이제 흘러내려가는 추세를 겪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실제로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 찍었으니까 이제 더 설명드리진 않기로 하고, 지금 기업 가치 대비해서 많은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보다는 지금 그 주요 수급 주체들이 언제 매도를 하는지를 보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시점이 옳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급등주들을 살펴보면은 세력들이 물량 던지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력이 털고 나가면 나오는 움직임이 이제 급등 이후에 야금야금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야금야금 떨어지는 경우, 이거는 이제 수급 주체가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은 그냥 고점에서 그냥 싹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싹 다 팔아버리면은 완전 수급이 끊기기 때문에 막 이제 뭐 거기다 악재까지 나온다거나 막 작전주였다면 이렇게 개파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런 종목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뭐 루보 사태라고 해서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약간 우려 섞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 영상 찍어드렸던 시점에 대비해서 한 20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보다는 이제 팔고 나가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 자, 지금 이 생포코 같은 종목은 사실 우리 주식 투자자 하는 분들의 이제 로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끝으로 간단한 팁을 좀 드려보자면은, 제가 이 생코를 발견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이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이에요. 최근엔 거래량이 바닥이다가 갑자기 이 튀기 시작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분석만 잘하면은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다만 이제 분석에 대한 부분, 실제로 이 기업 가치 분석이라던가 이 수급 주체에 대한 이거를 이제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급등주 여기서 뭐 더 떨어지는 경우도 뭐 열에
9 정도는 많지만은 이 하나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는 그런 급등주를 계속해서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분석해서 맞다는 그런 그 이론적인 개념 말고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그 올라가는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시면은 그 공통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센코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더 20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초창기에 100% 시그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을 주는 종목들 중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그 공통점들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런 급등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그런 이제 그 추세가 맨날 달라요. 그 업황 시대마다 매해마다 올라가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약간 다른데 일단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실전 투자에 써먹는 그런 개인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공개 드리기는 좀 안 되고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따로 한번 어, 간단한 팁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센코 이번에 5월달 장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5월, 6월 상승세 나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제 효자 종목이기도 한데 아무튼 요번에 이 센코 드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제 투자뷰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내셨다면은 더더욱 축하드리면서 자 요런 종목들 다시 한번 더 추천드릴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